네, 안녕하세요. 리뷰이스트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부품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핫한 어떤 제품이 아닌가 하는 그 물건을 갖고 나왔는데요. 바로 삼성의 SSD 970 EVO 플러스 NVMe M.2 SSD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런저런 저장 장치를 자꾸 리뷰를 하게 되는데 요전에 올려놓은 것들은 용량 확장, 또 백업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제품은 용량도 용량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성능 향상 그런 부분도 그런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즘에는 다른 분들이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뿐만이 아니라 SSD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생긴 SSD를 많이들 또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이거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한 7, 8년은 된 것 같아요. 얘는 SSD가 처음 나왔을 때 거의 사람들이 SSD에 대해서 잘 모를 그때에 이런 물건이 있다 라는 소문을 듣고 거금을 모아서 샀던 그런 제품인데 인텔 제품이고요. 120GB 제품이거든요. 아직도 잘 돌아갑니다. 아직도 잘 돌아가는데 요즘에는 이런 커다란 제품이 아니고 여기 이제 박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돼 있냐면 막대기, 그죠? 막대기 모양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NVMe M.2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녀석의 장점이 뭐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SSD 같은 경우는 속도가 한 500MB 정도 읽기 쓰기 속도가요.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펙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600MB입니다. 초당 읽는 속도가요. 그리고 쓰기 속도가 3400MB 그렇게 됩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엄청 빠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속도가 진짜로 실제 사용해서 나오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얘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다른 부품들이 이제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장착을 하고 속도가 얼마큼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온도도 조금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아무래도 이 제품이 이런 류의 제품이 워낙 이 작은 크기의 고속의 어떤 파일 전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발열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제 설치를 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속도 차이가 있느냐. 인터넷 찾아보시면 별로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얘를 떼고서 일반적인 이런 SSD를 860 EVO와 860 프로 제품을 지금 둘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제품들하고 얘하고 속도 차이가 있어요. 무슨 파일 전송에서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반응 속도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 크진 않아요. 엄청 크진 않은데 있긴 있다. 좀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아주 차이가 없진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이 제품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생겼는지도 잠깐 보여드리고 설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디테일하게 봅시다. 참고로 이 제품은 이제 970 EVO가 아니고 970 EVO 플러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EVO 제품하고 차이가 뭐냐면 속도가 좀 달라요. 속도가 다르고 당연히 이게 더 빠르죠. 500GB 제품이고요. 지금 4K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신기하게 생겼죠.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두께 자체가 정말 얇습니다. 정말 얇아요. 네, 지금 이제 본체를 열어놨는데 NVMe를 장착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NVMe를 장착하는 자리가 여기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가 있거든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단작 보이시죠? 장착을 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하다 보니까 초보분들은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그런 장착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요 위에다가 장착을 할 거고요. 지금 너트를 넣어놨는데
뽑아볼까요? 메인보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런 나사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사양이 은색, 보통 이제 은색 재질이고요. 메인보드를 지지하는 그런 너트가 또 있어요. 잠시만요. 요거는 훨씬 크죠. 얘는 메인보드를 지탱하도록 되어 있는 너트고, 그래서 큰 금색으로 장착하시면 안 되고요.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은색 나사로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려는 게 280 사이즈거든요. 얘가 280 사이즈라서 여기 세 번째 구멍에다가 대략 대보시면, 그 NVMe를 갖다 대보시면 어디다가 꽂아야 되겠구나, 그게 각이 보이실 건데, 네, 됐고 NVMe를 장착을 하시는데, 얘를 꽂으실 때 이걸 이렇게 수평으로 집어넣으신 게 아니고요, 약간 비스듬하게, 네, 기울여서 이렇게 딱 대시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홈이 있어요. 홈이. 그래서 그 홈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가만히 놔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꽂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누릅니다. 살살. 그래서 나사를 이제 조여주게 되는 거죠. 살짝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꽉 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살짝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바탕화면이 오늘 보여드리는 970 EVO 플러스 제품이고요. 또 여기 동영상 폴더가 똑같이 970 EVO 플러스 폴더입니다. 그리고 여기 새 폴더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 일반적인 하드디스크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일의 크기는 여기 이제 보시면 11.6GB 짜리 파일인데, 이 파일을 하드디스크로 옮길 때와 동일한 NVMe 폴더로, 그러니까 NVMe 그 드라이브 안에서 움직일 때 속도가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파일을 하드디스크로, 일반 하드디스크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속도가 한 180MB, 190MB, 예, 그 정도 속도가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근데 예, 뭐 이 하드는 그렇게 느린 하드는 아니에요. 예, 느린 하드가 아닌데 좀 상당히 기다려야 되죠. 지금 보시면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이 정도 걸립니다. 근데 지금 요 밑에 동영상, 그러니까 이 바탕화면도 970 EVO 플러스고 요 동영상 폴더도 970 EVO 플러스인데,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당 1.25GB 정도는 실질적으로 나와준다라는 거고, 지금 뭐 채 30초도 안 걸렸어요. 한 15초 정도 걸렸나? 10초? 15초?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2GB짜리를 옮기는데, 야, 이거는 진짜 엄청나다 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이제 속도가 난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한번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CPU ID 하드웨어 모니터 프로그램이고, 970 EVO 플러스 500GB SSD가 떠있죠. 지금 온도가 53도, 최소값이 48도, 최대값이 74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80도 넘어가면 이제 스로틀링이 걸려서 급격한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쿨링을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강열판 같은 것도 판매를 하죠. 하나마에 가보시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주변기기 쿨러 튜닝 해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SSD 하드 쿨러 이렇게 있잖아요. 쭉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53도예요. 그죠? 53도인데 뭐 한 얼만큼 해볼까요? 테스트를 한 4기가 해볼까요? 4기가로 해서 속도가 얼만큼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이런 식으로 쭉 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시퀀셜, 그러니까 SEQ라고 돼 있는 거는 순차로 이제 데이터를 쓰고 읽을 때의 속도고,
그러니까 순차라는 거는 그냥 순서대로 쓰고 읽는다는 얘기죠. 여기 R&D라고 되어 있는 건 랜덤으로 4K 크기의 어떤 데이터들을 쓰고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Q8T1, 뭐 Q32T16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분할해서 병렬로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직렬로, 병렬 직렬 이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한마디로 이제 분산 처리한다는 얘기죠. 분산 처리, 얘랑 얘가 지금 분산 처리를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보이죠? Q가 8개고 스레드가 하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Q가 32개고 스레드가 16개다. 네, 그런 식으로 나눠서 데이터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요 4K 얘네가 작은 데이터들을 읽고 쓸 때의 어떤 반응 속도 그런 것에 관련이 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좀 관찰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속도가 나오고 있죠. 이런 속도는 사실 일반적인 SATA SSD에서는 볼 수가 없는, 일반적인 SSD나 하드에서는 볼 수가 없는 속도죠. 3563MB라는 거는 기가로 따지면은 초당 3기가씩 읽는다는 얘기니까 엄청난 속도입니다. 사실 오히려 3000MB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와닿지 않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기가 단위로 이제 변환을 하면은 초당 3기가씩 쓴다. 그죠? 초당 3기가씩 읽는다.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확 이렇게 오는 거죠. 지금 온도가 70도를 넘어가네요. 온도 자체는 그 시스템마다 쿨링 환경이 다 다르니까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80도는 사실 그런 온도는 도달하기가 좀 쉽진 않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죠. 왜냐면 이제 더운 여름에 에어컨 없는 방에서 뭐 이제 쓴다 그러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스로틀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고장나는 거, 온도 때문에 고장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능이 저하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일부러 감속을 하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80도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쓰기 속도도 엄청나요. 쓰기 속도도 진짜 엄청납니다. 우와,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가네요. 네,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게 엄청난 속도가 나온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뭐 장난 아니죠, 진짜. 실제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구동을 할 때 좀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인 SSD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